네, 안녕하세요. 저는 GGHSI 2학년 국어 모의고사 해설을 맡은 2학년 김하은입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 문제를 뽑아왔는데 전부 고3 모의고사로 되어 있고 언어와 매체 두 문제, 독서 한 문제예요. 사실 독서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독서의 최근 기출 고난도들을 보니까 다 2학년 분들이 독서 시간에 다룬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래서 일단 독서는 고3 거에 신모 제일 최근 거 우리가 아직 GPS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걸 가져왔고 남은 두 문제는 언어와 매체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독서랑 문학은 사실 우리가 올해 많이 했지만 언매는 1학년 때에 그 규칙 배운 이후로는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다들 조금 이번 모의고사랑 조금 급속 대비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3학년 때 언매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되새겨보는 간단한 복습을 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 최근 고3 기출들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문제들로 가져왔으니까 혹시 안 풀어보셨다면 같이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인데 23년 올해 고3 구모 37번 문제입니다. 우선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 제가 따로 먼저 문제를 풀고 그냥 자연스럽게 푸는 문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개념을 같이 설명을 해보는 형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 국어에 조금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푸는구나 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요. 우선은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37번 문제. 보기를 이용한 문제고요. 대부분 그렇죠. 적절한 것을 찾는 3점짜리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엄매 다들 그러시겠지만 요 보기를 보지 않고 그냥 바로 개념만 체크하고 풀 수 있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바로 빠르게 한번 그냥 제 속도대로 한번 풀어보고 이후에는 개념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미와 어간에 대한 문제이네요. 어미와 용언 어간에 대한 문제고 저는 이렇게 그 개념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슬래시 치거나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묶어서 설명을 부분을 해놓고 이렇게 특징들은 이렇게 따로 뭐 밑줄을 이용하거나 해가지고 표시를 해두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네모 개념은 네모 표시를 치고 문장 구분하고 뭐 다들 그러실 수 있지만 혹시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중에 찾기가 편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러면 1번 A 제가 여기는 먼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혹시 제가 문제를 풀면 좀 지저분하게 풀어서 이렇게 딱 그 처음 깔끔한 부분만 보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A고요. A를 보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네. 이거를 어마어미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형태소 분석이 간단하게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다가 형태소 분석을 해볼게요. 1번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즐거가 있고 뭐 기읍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의시예요. 그리고 get 그리고 그죠? 의시 우셨길 죄송해요. 의시 어시네요. get이 아니고 길인데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즐거우셨기를 좀 복잡하죠. 보면 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이건 뭐죠? 어간입니다. 의시와 엇은 선어말어미예요. 말어미입니다. 얘네들은 각각 의시하면 높임이고요. 엇은 시간이겠죠? 시간입니다. 이 기는 결론은 어말어미인데요. 기가 이 전성어미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준 아이기 때문에 즐거우셨기 그리고 얘는 사실 이 어미랑은 상관없는 조사예요.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인데 왜냐면 즐거우셨기 명사형이 된 아이를 바랍니다 해서 목적어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분석이 되는 아이예요. 요 즐거우셨길이라는 말은. 그럼 얘는 보시면 지금 선어말 어미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연결어미가 아니고 얘 아까 제가 뭐라 하죠? 종결어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결어미가 아니고 종결어미예요. 연결어미도 어말 어미의 한 종류입니다. 종결어미도 마찬가지고요. 종결이 아니고 죄송해요. 전성어미입니다. 전성어미. 죄송합니다. 전성어미도 말 그대로 어말어미의 한 종류입니다. 자, 2분 가볼게요. 새쓸, 새쓸. 새쓸도 그러면 형태도 분석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세다 할 때 세죠. 세, 쌍시옷, 혹은 뭐, 라고도 표현이 되겠죠. 뭐, 아일 수도 있고요. 기, 그래서 셋, 을이네요. 네, 셋,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네, 그럼 이제 끊고 가서 죄송해요. 2번을 볼게요. 기, 네, 기고요. 셋을입니다. 얘도 간단하게 형태도 분석을 해볼게요. 세다 할 때의 세죠. 그리고 얘는 앗것일 수도 있고요. 뭐 쌍시옷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앗, 을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얘도 볼게요. 어, 보시면 요거는 어간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시제의 서너만 어미입니다. 어미고요. 을은 전성어미예요. 이게 왜 전성어미냐? 이거 뭐 이것처럼 이게 음에 뭐 을로 나눈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얘를 보시면 지금 셋을 하면 을을 하면 뭐죠?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다라는 말을 셋을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 수식하는 말로 바꿔준 거죠. 이제 관형, 사형, 전성어미입니다. 관형사. 네, 제가 지금 태블릿이 저번에 망가져서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서 글씨가 약간 그렇네요. 죄송해요. 좀 더 예쁘게 쓸게요. 자, 3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2번은 보시면 선어말 어미 없이 아니죠. 순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전성 어미는 맞네요. 얘도 선어말 어미 두 개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3번 번거로우시겠지만입니다. 얘도 한번 볼까요? 번거로 얘도 마찬가지로 비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번거롭다 이렇게 되잖아요. 으시, 겟, 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볼까요? 선어말어미 3개의 연결어미가 사용되었다. 네. 선어말어미는 지금 의시, 높임의 선어말어미 하나, 하나, get, 시간의 선어말어미 하나 이용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만은 연결어미예요. 왜냐하면 문장을 보시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류를 챙겨주세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했죠. 그래서 연결어미로 사용이 됩니다. 4번 갈게요. 4번이 정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자, 가셨겠구나. 볼게요. 가시 끊고 어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왜 오답률이 높았냐면 이거 혹시 이것도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지금 보면 가시라고 끊었잖아요. 이 가시가 왜 솔직히 약간 가다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 갈증이에요. 갈증이 싹 가시였겠구나 하죠. 우리도 생각 갈증이 가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가다의 높임 표현이 아니고
가시다라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낚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시로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도 가시다, 갈증이 가시고 나니 이런 식으로 끊기잖아요. 이렇게 끊어주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이게 어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가시에다가 엇이 붙어서 얘도 아까 시간이죠. 겠구나, 얘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나 이렇게 붙죠. 보면 현어말 하면 3개? 아니죠. 2개? 엇과 get쓰였습니다. 그리고 종결어미가 죄송해요. 2개죠. 2개. 네, 2개 맞네요. 그리고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다 했죠. 종결어미, 구나로 끝났죠. 네, 맞습니다. 종결어미.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 가시, 네,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5번도 보겠습니다. 다다른데이네요. 현어말어미 한개 전성어미입니다. 왜 솔직히 저는 다다른이 뭐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다다르다입니다. 다다르다 이거고 보면 다다르가 어간이죠. 왜냐하면 다다르다, 뭐 다다르고, 다다르니 이렇게 르까지 끊기죠. 다다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니은이 붙은 겁니다. 얘는 보시면 지금 이 중간에 이 양쪽 붙은 아이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말어미만 왔다는 뜻이에요. 현어말어미가 없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어간에 바로 어말어미만 붙은 경우예요. 보시면 선어말어미는 전성어미가 사용돼요. 이 전성어미, 왜 전성어미죠? 다다른, 얘도 뒤에 보시면 다다른 배예요. 그러니까 즉 관형, 사형, 전성어미로 쓰인 거죠. 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가 한 개? 아니요. 선어말 어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고 네, 지금 막 엄청 쏟아져 나와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용언의 활용의 문제예요. 형태소 분석이 필요한 문제고요. 용언의 활용, 특히 품사에 대한 문제인데 용언의 활용이 뭐냐라고 하면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결합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 여기서 필요한 개념, 어간과 어미입니다. 따로 보시면 어간은 여기서 용어는 한국어에서 용어는 형용사랑 영어랑 달라요. 형용사랑 동사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 볼게요. 어간은 형태가 고정된 부분이에요. 이거의 기준은 형태예요. 형태가 변하나 안 변하냐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먹었겠다. 여기는 지금 선어말어미랑 종결어미를 같이 놨는데 일단 어간과 어미로만 볼게요. 딱 시켜보고 잘라놓고 보면 먹이라는 어간에 어떻게 문장이 가느냐. 먹다, 먹은, 먹게 이런 식으로 먹은 고정이에요. 뒤에 그러니까 어떤 어미가 뒤에 연결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든 간에 먹은 고정이에요. 이 먹이 먹다의 어간입니다. 그리고 어미는 뭐냐? 이 뒤에 붙은 이 많은 것들 얻겠다, 다, 개, 뭐 이렇게 수많은 정말 많은 건데 이 다양한 형태들이 바로 어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를 제가 배워준 이유가 이 지문에서 이 선어말 어미와 어미의 특징을 많이 정리해주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선어말 어미는 보시면 용언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들어간다. 위치 나왔죠? 용언의 어간, 선어말어미, 어미, 어말어미 이렇게 이용이 돼요. 또 뭐 있죠? 시대나 높이와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시제나 높임. 시제나 높임을 의미합니다. 뭘까요? 그리고 어머럼이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쓰일 수도 있고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수 상관이 없어요. 상관 없고요. 필수도 아니에요. 그냥 선택, 정말 추가적인 내용인 거죠. 이것들이 이 문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볼까요? 선언한 의미가 없다? 5번 보세요. 아까 어머러미만 있다. 어간에 어머러미가 붙은 형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처럼 선어머러미는 없을 수도 있고요. 반면 여기 보시면 다, 겟, 시 3개짜리도 나왔어요.
즉, 서너말 어미 형태는 정말 개수는 상관이 없고, 형식 볼게요. 아까 과거 시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의시, 높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크게 시간과 높임을 주제로 서너말 어미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말 어미 볼게요. 어말 어미는 여기서 보면 지금 종류가 세개예요. 제가 아까 뭐 이것도 어디에 포함되고 이것도 어말 어미에 포함돼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세 가지고요. 특징 볼까요?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있어야 돼. 얘는 약간 필수적인 느낌이 나죠?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필수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볼까요? 뭐가 사용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왜냐면 다 있기 때문에 사용됐냐 안 됐냐가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뭐가 사용됐냐까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이 다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종류 보시면 연결어미 사용됐고요. 전성어미 사용됐고요. 종결어미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어미의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 어간과 어미를 먼저 구분하시고 나면 어미의 종류들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먼저 구분이 됩니다. 선어말어미는 이렇게 옆에 꼬리를 달고 나오면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아이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문자 예시로 보시면 어간어미 나오고요. 어간 나오고요. 종결어미 나오고 그 사이에 얘가 약간 이렇게 괄호를 가지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보시면 시대와 공속 높임 아까 벌써 말씀드렸죠 2번이나 그리고 나면 이제 어마어미로 넘어가볼게요. 얘네가 종류가 좀 많죠. 자,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나눠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일단 종결어미 먼저 볼게요. 평서형, 의문형, 명문형, 청유형, 감탄형 말 그대로 문장을 딱 끝맺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 평서형은 뭐 했다, 의문형 뭐 했냐, 뭐 했어, 명령형 뭐 해라, 어라, 뭐 알아, 청유형, 뭐 하자, 감탄형, 뭐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즉, 문장이 여기서 딱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죠. 이게 바로 종결어미가 사용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그럼 이 구나는 바로 감탄형 문장이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비종결어미는 지금 아까 나온 두 종류가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종결하고 연결어미가 들어간 아이인데, 네. 종결어미? 아니죠. 죄송해요. 종결어미 아니고 여기 전성어입니다. 전성어미. 쓰다가 졸았나 봐요. 네. 전성어인데 전성이 뭐냐? 전환하다. 뭐를? 성질. 그러니까 동사의 형질을 바꿔주는 건데 옆에 보시면 명사, 관형사, 부사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뭐 제가 관형사형 이거 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럼 먹다를 명사와 관형사, 부사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조금 추상적이니까 먹다를 명사형, 전성, 어미를 이용해 바꾼다라는 건 뭐냐? 먹음이 되는 거예요. 약간 동명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동사의 의미를 지닌 게 명사로 사용되게 하는 거죠. 관형사에는 먹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디 있죠? 셋을 가능성은 높다. 먹을 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부사형은 먹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뭐 빠르게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거는 형용사죠. 이런 식으로 먹다 그러니까 명사 용언의 그 형태를 상징을 바꿔주는 아이고 연결 어미는 마찬가지로 요 대등적은 뭐 and 그리고 but 하지만 뭐 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고요. 영어로 썼어요. 네. 종속은 말 그대로 인과관계 이런 것처럼 뭐뭐 해서 그래. 혹은 뭐뭐 했는데도 그래. 뭐뭐 해야만 조건이죠. 이런 식으로 문장 간에 서로 인과관계와 같이 종속관계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얘는 그냥 나열이지만 이거는 앞에 거 뒤에 이렇게 관계가 있는 애들이죠. 보조적은 이건 약간 특수한 아이인데 예시로는 개, 지, 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보조용어하고 본용어는 연결할 때 나타나는 애예요. 그래서 보면 뭐 지를 써볼까요? 먹지 않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본용언,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네 보조적 연결어미는 이런 경우에서 사용이 됩니다. 요 얘기는 다른 문제를 제가 가져왔는데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래서 크게 이 복잡한 거에서 뭘 알아야 되냐?
번째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거는 A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형태가 변하나 안 변하냐? 뒤에 거에다 뭘 붙여보세요. 동사에 먹다, 먹으니, 먹고 하면 안 바뀌는 먹이 어간이겠죠? 두 번째는 어미예요. 어미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어간과 어미를 구분했으면 어미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구분해야 돼요. 선어말 어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시제나 오피용도 여러 가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미 자체를 구분해. 뭐 여기서 뭐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를 구분해라.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선어말 어미를 구분해라. 개수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종결 어미와 그러니까 종결 어미를 구분하셔야 되고 장성 어미와 연결 어미를 구분하셔야 돼요. 어말 어미 부분에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자 구분을 하게 해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첫 문제부터 조금 복잡했는데 이 용언의 활용은 품사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 형태소 분석 같은 경우도 제가 약간 저거 하기 조금 어, 복잡하게 깔끔하게 못하게 쓰긴 했지만 이렇게 분석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김하은이고요. 뭐 어떻게 연락을 주시던가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 GGHSI 2학년 국어 모의고사 해설을 맡은 김하은이고요. 두 번째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언어와 매체 문제